오늘의 고인 컨텐츠 범행 현장이죠. 살인사건이었고요. 가장 큰 제가 봤었던 것 중에 손가락 안에 들죠. 잔인했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손가락 안에 들었던 그 사건인 것 같아요. 앞서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방송 목차는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 그다음 사건의 개요, 현장 상황, 그리고 그 후에 요 내용으로 구성을 좀 해봤고,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보면 댓글을 요즘 조회수가 좀 늘고 구독자도 늘고 이러다 보니까 본 이야기는 100% 다 정확한 게 아닙니다. 댓글로 가끔 가다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뭐 가족이 알면 어쩌고 뭐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당연히 현장 방문을 했겠지만 100% 다 진실만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방송은 방송으로만 보시면 되고, 편안하게 그냥 그저 재미,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신기함, 요 두 가지로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에 이제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을 할 때 형사분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을 하실 내용인데, 문의 전화의 종류도 많죠. 고문객 분들이 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빈소에 있는 가족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상주 팀장님들께서 그 장례식장 자리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 경우는 무난해요. 굉장히 많은 경우인데, 현직에 있으면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긴장을 해야 되고 상대적인 거죠. 뭐 긴장을 안 하고 업무의 특성상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난이도가 높고 힘들고 하는 경우는 형사분들이 전화가 왔을 때 가장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형사분들이 전화가 오게 되면 보통의 경우 변사, 왜냐면 보통의 경우 장례식장 알아보라 그러고 이렇게 가족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변사 사건인 경우에도 가족분들이 전화를 해서 여기 있는지 이렇게 하는데, 혹은 형사분이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해주고, 이렇게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형사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한다, 차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의 경우 고인이 좀 부패를 했다든지 옆집에서 신고를 했다든지, 뭐 신고해서 보통의 경우 경찰분들이 출동을 해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건도 당시에 마찬가지였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바쁘죠. 빈소에 뭐 챙기랴, 뭐 문의 전화 오면은 뭐 알려드리고 막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형사분한테 전화가 한 통 따르르르릉 전화를 받습니다. 네, 정성을 다해 여기는 어디 경찰서 뭐 직책 누구 형사입니다. 혹시 거기 자리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뭐 사건입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 현장. 알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간략하게 얘기만 들었을 때는 조금 고인의 상태가 많이 좀 그러시다 라고 유선상으로만 듣고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되었고, 긴장되는 순간이죠. 처음에 갔을 때 참고 사진을 좀 가져와 봤어요. 요거는 이제 참고 사진이고 당시 현장 사진과는 무관함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폴리스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고 현장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잔혹할 수 있는 사진이고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이런 느낌의 이제 현장에 갔을 때 해당 사진처럼 이상한 게 느낌이 뭐냐면은 굉장히 싸늘해요. 이런 것들은 싸늘하고, 사건 현장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싸늘하고 처참할 것 같고 으슬으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피비린내가 굉장히 심하게, 피비린내. 이건 딱 봐도 다량의 혈흔이 자상을 입었구나, 일반적인 변사가 아니구나. 병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발견이 못 돼서 부패하면 부패한 그 냄새가 나는데, 이거는 이제 피비린내가 있다라고 하면 발견 자체는 빨리 된 거지만 많은 혈흔이 발생했다, 이런 느낌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진도 해당 사건과는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이건 그냥 인터넷에 유머짤 비슷하게 돌아다니는 사진이에요. 이런 느낌인 거고, 피는 굉장히 좀 사방팔방 천장까지 튀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인은 총 두 분이었고요. 여자분,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자분과 따님이 있었는데 6에서 7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 방에서 발견이 됐고, 어머니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조금은 마음의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하죠. 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겪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크게 공유되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저조차도 좀 어느 정도는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 6, 7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피해를 받았다는 것.
힘들었어요. 물론 당연히 고인이 되신 그 어머니 여자분도 그랬지만 어린아이의 상태가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이에요.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는 흉기로 수십 번 난도질을 받아서 엄청난 혈흔이 발생을 했고 눈도 못 감으시고 눈뜬 상태로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입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제 감겨드렸고 참 그런 사건들이나 이런 고인을 볼 때마다 힘든 근데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어린아이, 여자아이 이 어리고 조그만 소녀가 마찬가지로 이 해당 사진은 고인이 되신 분들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여자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처참했던 게 정말 제가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안구가 이렇게 돌출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봤을 때 너무 좀 잔혹했다 라고 느꼈고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모셔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일단 모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는 굉장히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되죠. 남편분은 안 계셨었던 것도 그러고 나서 겁나게 충격을 받았던 그 사건인데 추후에 이제 후기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게 있어요. 해당 그 여자분과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분이 난파 이제 간첩 활동을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북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남자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배신을 했다고 해야 되나? 넘어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남한 쪽 생활이 좋아서 배신한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보복행위로서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잔인했다. 후일담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기자분들이 이런 사건이 있고 그러면 문의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뭐 때문에 그랬냐부터 시작해서 뭐 때문에 그러냐, 뭐 어디냐, 현장은 어땠냐, 가족은 있냐, 막 이런 거 막 문의 전화가 엄청 와요. 괜히 가족인 척하면서 들어와서 빈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입장에서는 괜히 잘못 얘기한다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이게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청 힘들죠. 뭐 예를 들면 유명 뭐 정치인, 연예인 이런 분들이 고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모시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기자분들이 진짜 앞에 모여 있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뭐 나가면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생기죠. 뭐 누가 이거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됐고 혹은 잘못된 오보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었고 여자아이가 전 정말 가장 큰 그런 거였다. 해당 사건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 문 어머니와 여자아이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이었던 사건. 저조차도 이런 사건이 있게 되면 트라우마 비슷한 게 생겨요. 그래서 얼른 처리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조차도 나도 모르게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꿈을 꿔요. 악몽 같은 거를 좀 꾸기도 하고 난 아무렇지 않아.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 순간 충격을 머리가 뭐 아프다고 해야 되나? 머리가 좀 아프려고 하는데 다음번에도 힘들지만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공포 라디오 형식이 맞겠네요. 제 유튜브 채널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건은 당연히 꼬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저 배우가 저 나쁜 놈이다 뭐 예를 들면 뭐 20여 년 전에 방송했었던 야인시대 일본 순사 역할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배우분들을 보고 당시에 근처에 계시던 막 실제 일제 강점기를 겪으셨던 뭐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막 지팡이로 일본 순사의 나쁜 놈들이라고 막 지팡이질하고 그랬대요. 근데 사실 그분들은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한 명의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연기인 부분이 많으니까 크게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힘들겠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은 방송으로 봐주시면 돼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몇 시간대에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식사 맛있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